그런데요, 제가 이 대치동 이곳에서 직접 보고 겪어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밖에서 보는 시선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치동 해더쌤입니다. 아이들의 영어 공부가 짐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영어 교육 정보들을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 본업이자 주로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 대치동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생들 위주로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는 어린 연령대인 만 3세부터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까지도 지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초등생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학교들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부터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등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의 진로 방향도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중고등학교,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이고요.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영재학교, 외고, 과고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예체능 학교인 예중예고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제게는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도 바로 옆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또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친구들의 이 영어 공부나 습관들을 더 잡아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 할 수 없었고요. 그런 제가 이 친구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점 영상에서 하나 둘씩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고학년 친구들, 이 상위권 친구들은 영어에서 지금 어떤 걸 하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독서예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마음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독서가 가장 첫 번째인데요. 저학년 때는 주로 우리 예체능 위주로 하다가 고학년이 된 순간 수학, 국어, 영어 어느 하나 신경 안 쓸 것이 없고 또 중학교 공부에 필요한 것 하느라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소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독서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정말 실력 있는 이 고학년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어서 책 읽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런 독서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유치,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읽어왔던 거죠. 고학년이 되어서는 책을 읽는 친구들과 읽지 않는 친구들의 격차가 급격하게 심해져서 고등까지도 쭉 가게 되죠. 한만 해도 이 어른들이 읽는 총균세라든지 사피엔스, 입문서를 읽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학년별 추천 도서도 읽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만화책 위주로 섭렵하기도 하죠. 지금은 책 표지만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추리, 추론 등 학습 전반적으로 필요한 능력들을 길러주는데 이 독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묻기 전에 우리 아이가 책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려요. 책에 빠질 시간은 있었는지, 그만큼 시간은 들였는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라는 질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이는 계속 책을 읽어 나갈 것이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고학년 상위권 친구들은요, 영어 문법 공부보다는 토플 공부를 먼저 합니다. 중학교 내신, 영어 내신이 들어가면서 문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문법 공부하기에 바빠집니다. 문제는 문법이라는 것이 빨리 한다고 해서 이해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을 해왔지 학습을 해왔던 개념이 아니거든요. 문장을 통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품사, 구, 절 등으로 조각조각 내어서 다시 분석하는 체계로 이해를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법은 외워야 하는 것도 사실 상당수입니다.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상위권 친구들은 문법 공부하는데 너무 함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법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이 문법 공부가 워낙 집중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넓혀놓은 리딩의 중요도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전에는 토플을 건드려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실력이 안 되는데 무작정 토플 한다? 이거는 어불
어불성설이라는 점 말씀드려요. 적어도 AR 레벨 5점대 이상은 되는 친구들이 이 토플 리딩에 넘어와서도 적응을 할 수 있고요. 또 풀어도 실력이 쌓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굳이 토플까지 해야 돼? 아이들 계속 영어를 붙잡아 두려는 상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 계실 거고요. 저도 대치동에서 이제 10년을 가르쳤지만 그 전에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제 자신도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토플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 대치동 이곳에서 직접 보고 겪어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밖에서 보는 시선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토플도 사실 단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토플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아는 해외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어 수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리딩서처럼 토플도 시중에 베이직 단계부터 Intermediate, Advanced, Expert 이런 식으로 3, 4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실력에 맞는 토플 공부를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토플을 하는데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나온 것이 제일 먼저 배경 지식의 확장이었어요. 토플 리딩의 지문은 문화, 역사, 예술, 과학, 사회, 법 등 여러 각 분야의 심도 있는 지식을 깊게 전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소에 접하지 못한 이 공부를 해야만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리딩으로 만나는 점이 좋더라고요. 또 아이들에게 토플 리딩을 풀려보면서 아이들에게 취약한 점, 강점인 분야를 저절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지, 독서를 해야 하는지도 이 토플 리딩 공부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죠. 그 다음 토플을 하면 좋은 점이라고 하면 독해와 문제 풀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토플 리딩은 구성이 기본적으로 리딩과 함께 어휘 문제, 추론 문제, 지칭 추론, 디테일, 글쓴이의 의도, 빈칸 넣기, 서머리까지가 총 한 세트예요. 그러면 매번 이 한 리딩을 단순히 스킬로만 풀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야 이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요. 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잘 풀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들이 수능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수능을 연습해 볼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였어요. 결국 아이들이 토플을 하는 것은 단순히 빠른 진도 때문에, 타이틀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토플까지 좀 건드려 보게 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토플까지 가기 위한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영어로 걱정 없을 수 있게 하려면 독서와 함께 영어 레벨 AR 5점대 이상은 만들어 보자.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